오늘 이 CBDC라는 게 그 디지털 독재의 최종 병기입니다. 이 CBDC라는 것은 디지털 독재 사회를 만드는데 이 디지털 중앙화폐는 그 밑작업입니다. 밑작업. CBDC 자체가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입니다. CBDC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 그래가지고 센트럴 뱅크 그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해서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예. 그러니까 내가 CBDC를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씨발 새끼야.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코인쟁이 하는데 개인 구독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방 리딩하는 새끼들한테 물어보시고 이 CBDC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CBDC 자체가 이재명이가 강력하게 미는 지역화폐가 바로 이거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그래서 이 CBDC에 대해서 오늘은 메인 컨텐츠를 하고 무엇이 어떻게 이게 뭐냐라는 개념과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존나 위험하고 진짜 독재의 끝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전에 이제 5분 쉬었다가 와서 이거는 10시 반부터 이 CBDC는 쭉쭉쭉쭉 메인 컨텐츠로 나갈 겁니다. 중간에 이미징 파일도 띄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 카드 뉴스를 만들었거든요. 잠시만요. 이 CBDC에 관해서 이 CBDC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만든 겁니다. 백신 미접종 CBDC를 어떻게 악용할 건지 이거를 백신 미접종 이런 걸 이제 이 카드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서 백신 미접종 이런 것들을 카드 뉴스를 제가 방공사관학교에다 뿌려드릴 거예요. CBDC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요 카드 뉴스를 많이들 애용을 해서 이런 것, 백신 접종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카드 뉴스를 웬만하면은 현금은 사라지고 모든 지출은 감시된다. 그리고 이제 요 카드 뉴스 같은 것 이게 이제 개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카드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고 사용하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CBDC라는 건 그 디지털제 시대를 디지털 독재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발전이 제곱해서 발전한다 그러잖아요. 용량이든 수행 능력이. 근데 이제 이 특이점이 오는 건 그동안의 독재라 하면 어떤 국경이 있으면 이 국경 안에서 한 지도자가 한 정당을 가지고 일당 독재로 이북새끼 멘치로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차단하고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폐쇄적 환경에서 군부를 동원하여서 독재를 하는 게 기존의 이제 구시대적 독재면 이 디지털 독재라는 건 제가 겪고 있는 게 디지털 독재입니다. 뭐냐? 사람들은 90%가 유튜브에 의존해요. 지금 제가 럼블을 하고 있는 게 디지털 독재의 폐. 90%가 뭐야? 대한민국에 휴대폰 가진 사람 100%가 유튜브를 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쇼핑도 하고 기사도 보고 자기 PR도 하고 교류도 하며 서로 소통도 커뮤니케이션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근데 그 유튜브에서 참여자로서 참여를 못하게 사적 제재를 가한다는 건 디지털 시대의 사형선고와 똑같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요. 저는. 그러면 자기 PR, 자기 의견 표출 이게 당신들은 아무렇지 않게 유튜브 쇼츠나 보면서 낄낄대지만 나 같은 강력한 반공산주의 타도를 그러니까 반공산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게 없어진다는 걸 못 느껴. 그게 디지털 독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망명을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럼블이라는 이런 디지털은 국경도 없고 언어도 없고 국민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한 회사가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CBDC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데 즉 중앙은행의 화폐가 디지털로 통화된다는 거. 즉 종이 화폐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단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부의 단위가 우리가 10,000원,
5,000원, 5만원, 100원, 500원, 10원, 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연하게 떠오르는 저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5만원짜리의 개수, 금덩어리 개수, 그 다음에 강남의 집, 이게 부의 가치가 디지털화 된다는 겁니다. 이 CBDC는. 즉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종이 화폐를 찍어내지 않는다는 것. 이걸 도입하는 목적이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전자화폐든 전자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이든 이거는 뭐 필수 불가결하죠. 근데 이 중앙은행이 디지털로 통화를 통제하기 시작을 한다는 건 이거야말로 언제든지 중앙정부의 독재가 디지털을 통해서 주류와 비주류를 나눌 수 있고 억압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양산해낼 수 있으며 아울러서 부의 재편성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CBDC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화폐의 전환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CBDC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독재의 자유와 통제를 가르는 칼날, 즉 디지털 독재의 처음이자 최종 병기가 바로 이 CBDC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이거를 컨텐츠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료가 방대하고 적어도 2시간 정도의 분량은 돼야 돼. 이거를 나머지 시간에 30분 안에 다 해내기는 어렵고 이제 개념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싹 다 키노트로. 뭐 CBDC의 개념, 키 포인트에 대해서 CBDC가 무엇이냐, 핵심 키워드, 프로그래머빌리티,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다, 즉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조폐국에서 엄격한 통제를, 그리고 이 조폐국끼리 국제적으로 연동돼서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던 게 이 프로그래머빌리티는 어떤 사적인 기업, 그 다음에 이 얼라이언스, 동맹국 간의, 동맹기업 간의 통제가 가능하고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이 불가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 이 개념이 바로 프로그래머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추적이 가능하다. 이게 CBDC의 일단 개요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추적이 가능하다. 즉 디지털 기록은 지워지지 않아요. 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우리가 전산이 들어오고 금융실명제가 들어와서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뭐냐면 지하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지하경제를 꼭 사채시장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취약계층일 수 있어요. 은행 제도권의 취약계층, 이를테면 저소득층, 극빈곤층, 그 다음에 독거노인층,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노인들 특히, 자 노인이라 하면 대한민국은 노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념적으로 보수 편향이죠. 이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사회적 제도권에서 도려냄으로써 이념 참여,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전환되면 이럴 수도 있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할 수. 이런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기한을 부여한. 화폐는 무기한입니다. 그러나 CBDC는 전제 조건이 사용 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통 기한. 화폐인데 언제까지 써? 이건 뭐예요? 국가가 소비 시한을 설정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리셋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개념만 CBDC의 병폐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적용. 이게 아주 아스트라란 건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없습니다. 예저축에.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없어요. 뭘? 금리가 돈을 빌리면 은행에다가 이자를 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금리는 돈을 빌려가면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로 되는 거예요. CBDC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들의 지지 세력이 언제든지 이쪽은 금리 조정을 탄력 있게 할 수 있고 돈을 안 쓰면 사라져버립니다. 이 모든 CBDC가. 그리고 이제 이 CBDC의 전제 작업이 바로 이제 현금을 최대한 빨리 폐지하고 현금 시장을, 그 다음에 현금 시장 폐지와 이 디지털 화폐 CBDC를 빨리 바꿈으로써 지금 그게 바로 이재명이가 추구하는 지역상, 아까 말했던 디지털화, 그 다음에 사용기한의 설정, 마이너스 금리, 국가의 통제, 프로그래머블리티, 이게 지역화.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처음에는 현금 사용 제한을 늘리고 현금의 페널티를 줘요. 그 다음에 천천히
편리성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삼성페이가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이 있지만 옛날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던 게 이렇게 찍잖아. 이게 전초 작업. CBDC의 전초 작업이. 현금 사용의 불편성.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거래가 무조건 최고입니다. 왜? 그게 일본의 버블 경제 때 일본이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일본은 CBDC에 엄청나게 신중한 거. 이제 그렇게 이제 디지털 사용의 편리성을 극대화시키면서 현금은 무겁고 불편한 거야. 이렇게 인식 개선을 끌어냅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고 CBDC가 별게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코로나는 이제 지금 지나가서 이야기를 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자, 여기에 1차 낙오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키오스크도 못 쓰는 장년층이 병원을 못 가서 죽어요. 그런 걸 뉴스에 보도를 하지 않아. 지병이 있어 죽었다고. 사실은 병원 가서 결제를 못해서 죽는 거야. 병원에 등록을 해서 죽는 거야. 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런 보수 늙은이들의 소비 방법을 차단함으로써 특정 연령층과 특정 지역과 특정 성별을 소비 기능을 차단시킴으로써 불편한 목소리 반대자들을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CBDC의 치명적인 위험성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정치 성향 기반 결제 통제 시나리오로 진입합니다. 딱 지금 상태. 즉,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돈이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 커피, 대중교통, 병원, 공항, 편의점 모두 제한, 죽습니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유튜브 계정을 말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고 그래서 유튜브 수익을 못 내잖아요. 이런 걸 저는 럼블이란 젊으니까 럼블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인들은 죽어. 이게 확대된다고 생각. 확대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이게 이제 기본 개념도입니다. 예. 이거 CBDC는 수요일 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쭉 제가 잘 만들었어요. 정리한다고. 이게 상당히 괜찮은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CBDC에 대해서 수요일 날 쌈뽕하게 제가 만들어서 다시 공유를 해서 이거 제목 좀 바꿔주세요. 오민아님. 이재명 형으로 메인 타이틀을. 네, 이 CBDC는 수요일 날 꼭 본방사수하십시오. 이게 CBDC를 젊은이들이 잘 알아요. 이 개념을. 위험하다. 문제다. 근데 지금 이 개념을 노인들한테 CBDC가 뭐예요? 전자화폐가 뭐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재명이 개새끼예요 이러면 알아듣는데 그것이 뭔디 제대로 몰라.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이래서 이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새끼가 이재명이고 그 전초전이 기본급이고요. 기본소득. 그게 지역. 근데 이걸 산만하게 알고 있어요. 막 코로나, 환경단 얘들이 어떤 하나의 보편적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젊은이들도 다예요. 종합적인 어떤 CBDC를 실제로 중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머지않아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정당 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는 거고요. 사법부도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법부도. 봐봐봐. 지금 이 CBDC가 화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입법부, 과도한 의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힘의 편향이 이제 이재명 행정부까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하면 삼권 분립의 두 축이 손을 잡으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보여주잖아. 바로 대법관에 대한 특검을 진행하고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법관에 대해서 탄핵도 아닌 특검을 진행한다. 이게 직위원하고 조의대하고 특검한데. 그러니 이미 우리가 길거리를 나와서 몸으로 때워서 지금 뭐 존만한 새끼들 돈 벌면 해결된다. 부자 된다. 이게 아니라고. 정말 끝판왕은 이 CBDC예요. 뭐냐? 예전에는 무기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잠시겠다면 부정선거는 왜 치러지고 있는가? 국회를 과반 의석을 만들기 위해.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부정선거를 해서 국회를 과반 의석을 만들었나? 레거시 미디어를 완전히 지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걔들은 무슨 목적인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출된 정권은 무엇을 할 건가? 바로 CBDC를 정착해서 용언불멸한 종속된 공산주의화된 통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끝판에 CBDC가. 자, 이 CBDC가 시행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 벌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당신들은 재산을 숨기려고 할. 왜? 이재명이한테 신고하면 내 거 뺏어갈까봐. 그러는 것을 노리는 게 바로 이 CBD. 신고 안 한 재산은 쓰지를 못. 아까 말했잖아. 화폐를 없애고 기한을 정한 유통기한을 정한 코인만을 발행을 하는 거야. 자, 네 총재산이 10억이야? 10억에 대한 코인을 발행하는
인정하는 거지. 이거 10년간만 유통되는 거.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주는 거. 상속 안 돼. 그러면 나는 금으로 바꿔놨는데 달러로 바꿔놨는데 그 달러를 어떻게 입금해서 어떻게 전자화폐로 전환할 거. 인정 안 해주면 끝이야. 나 미국 갈 건데 누가 너를 주고 배 타고 미리국 갈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예전에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목전앞. 그래서 이제는 알아야 돼, 당신들이. 사실 저는 이 CBDC를 컨텐츠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CBDC는 저는 오래전부터 원래 이 CBDC가 거의 끝판전초 문턱이에요. 여기까지 사회가 오면 정상적인 입법행정 기능이 상실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CBDC는 웬만하면 컨텐츠를 안 하려고 그랬고 내 입에서 안 나왔죠. 예. 그래서 나는 이 CBDC를 웬만하면 컨텐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C 알게 되면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정치 허무주의. 씨발 우리가 투쟁하면 뭐해?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지향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나중에 하자. 근데 이번에 6억으로 대출을 딱 제안했죠. 이게 입구입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어요. 그냥 6억으로 딱.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아파트 사잖아. 돈 없는 사람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으로 대출 제한을 해놓고 24억을 현금을 가지고 오잖아. 10원짜리까지 소명을 해. 10원짜리. 그게 24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존나 부자든가 존나 나쁜 새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건 존나 나쁜 새끼들을 현금 부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대출 규제입니다. 너희들 돈 숨겨놓은 거 다 과. 그래놓고 거래하면 아파트 소명 대충 해놓고 세무조사 다 때려가지고 다 끌어가. 너희 이번에 집 사면 다 뒤져요. 이번에 집 사면 너희는 다 뒤진다고. 농담 아니라. 그래서 이 CBDC는 이사도 못 오냐? 이사는 하십시오. 이사는 하는데 좋은 집은 못 들어갈 겁니다. 현금 몇십억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니 누가 현금 몇십억을 쥐고 있습니까? 대출 없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도 뭔 방식이든지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신고해라 이거야. 이 나라에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새끼들 누군지 보자는 거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금 부자랍시고 깝치잖아. 자식 새끼들 집 사주잖아. 너희 다 뒤집니다. 내가 100% 장담한. 그냥 죽는 줄만 알고 있어요. 그 아마 사례가 곧 나올 겁니다. 예. 근데 병신들이 이래 6억 대출 일괄 제한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억제하는 사다리를 끊는 거 아니냐. 빨갱이들이 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현금 부자들을 우대 정책을 한다. 우대 정책을 한 거잖아. 빨갱이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빨갱이들 찍어주면은 그러면 니들 가난한 새끼들 편하게 살게 해줄 것 같아? 집값의 80% 대출을 이제까지 해줬잖아. 그래서 편하게들 집 샀잖아. 근데 6억으로 일괄 제한했어요. 그럴 줄 몰랐어? 빨갱이들이 니들 사람 취급 안 해. 그냥 니들을 노비 취급해. 언제나 표를 주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제어하기 위한 법이냐? 누구는 해당 사항 없어. 어차피 돈도 없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너 같은 새끼가 집을 사면 족 같은 거지. 돈도 없는 새끼들이 집을 왜 사? 이게 좌파 마인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야지. 어디 존만한 새끼들이 서울에 집을 사? 그러니까 너는 뒤지는 건 당연한 거고 얘들이 노리는 건 있는 놈들의 자금 흐름이에요. 있는 놈들의 자금.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은행 대출 예적금이 50조가 증발했어. 50조가 어딘가로 짱 박혔다는 소리야. 5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한 7, 8%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야. 유니콘 기업이 몇십 개가 생겨날 기업 이 자금이 이재명이가 딱 당선되자마자 은행에서 없어져 버렸어. 이게 달러로 바꿨든 아니면 금으로 뭔 현물로 바꿨든 그러니까 건물도 안 사고 뭣도 안 되고 지금 집안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 집안에. 그러니까 맨날 강남에 돈 있는 새끼들 하던 짓거리야. 뭐가 위험하면 은행에서 돈 찾아서 장롱안에다 넣어놓고 금땡이 그러다가 이제 좀 대통령 바뀌어서 은행 예금 예적금하고 투기 뭐 시장 열리면 이거 또 맡겨가지고 돈 불리고 이거를 반복해 왔던 단순한 보수 새끼들이 그냥 돈을 뺀 거야. 그 돈 너가 못 넣습니다. 뗀 거예요. 얘들이 돈을 어디다 숨겼니? 왜? 단순하거든. 돈 어디다 쓰겠어? 샤넬백 그거 사러 쓰겠어? 자식들 집 사줘야 돼. 자식들한테 건물 사줘야 돼. 보수의 생각은 똑같아. 오로지 자식이야. 다 늙어서 자기한테 뭐 얼만큼 쓰겠어? 자식들 돈 주려고 하는 거라. 그러려면 이제 자식들을 인질로 딱 잡고 있는 거지. 너 돈 어디서 났어? 엄마가 줬는데요? 증여세는? 냈는데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너 엄마 돈 얼마 있어? 영감님, 할머니, 수입이 없는데 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35년치 수입 내역 싹 갖고 오십시오. 쫙.
근데 현금 과거 현금 장사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당신은 35년 동안 미신고 금액을 가산하여서 이 가산해가지고 그 벌금을 존나 처먹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번 거 다 개안해야 돼. 고스란히. 그거 싹 회수되죠. 싹 회수되면 세금이 이렇게 거쳤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파워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CBDC의 입구야, 입구.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전혀 노인네들은 감을 못 잡아. 돈이 어디로 간디? 예? 돈이 은행에서 빼면 집에 있는데 그 돈이 어디 가?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라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던 테크노빌리티 이 자체의 개념을 이해를 해. 로직을. 노인들은 디지털화라는 거를 이해를 못해. 돈이 눈앞에 있는데 어디 가냐고. 그 돈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고. 금은 내가 딱 쥐고 있는데 그 돈 금으로 현금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금 씹어 먹을 거예요? 금으로 척추 디스크 넣을 겁니까? 어차피 그것도 현금 바꿔야 돼. 은행 가야 돼. 어디 식당 가서 이빨로 뽀개갖고 요만큼 줄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 안 해도 돼. 그런 노인들은 고집들이 세가지고 후원 안 해도 돼. 단 살아남을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이걸 알면 젊은 놈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니들은 여기서부터는 젊은 애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 모두가 나눠지. 그리고 장년층은 이 디지털 중앙화폐에서 낙오됩니다. 가끔 나오는 게임하는 70대 이런 거 희귀 종자들 빼놓고는 당신들은 다 낙오돼요. 돈이 있어도 외롭게 늙어 죽어. 왜? 요양원을 가질 못, 결제가 안 돼. 금덩이를 갖고 가봐야 결제가 안 된다. 나 돈 있는데 그 돈이 아니라고. 지금 이 나라가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중국은 1년에 노인들이 고독사를 얼마를 하고 있는지 통계를 잡질 않아. 여러분 중국의 시골 무덤 본 적 있어요? 예, 나는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배 만들러 2009년도. 근데 중국의 완전 시골, 저 밑에 조우산, 푸다오, 푸조우 이런 데 가면 완전 깡촌이에요. 우리나라 농촌. 근데 내가 독특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무덤이 좀 독특해. 우리는 매장을 하잖아. 요새는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장을 하면 그냥 흙땅에다가 관짝을 넣고 그 위에 봉분을 쌓잖아. 근데 중국은 시멘트를 해요. 돌하고. 그게 산인지 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집 인근에다가 시멘트 같이 이렇게 해서 묘를 만들어 놓더라고. 묘가. 그래서 서양식과 동양식의 퓨전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중국을 존나 좀 이질적으로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이 발전이 되기 직전이야. 근데 이제 그 뒤에 내가 2010 몇 년도에 중국을 대련을 갔어요. 대련을.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봤던 들판에 묘가 엄청 많았단 말이야. 논 가에도 묘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묘가 없어. 묘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운전기사한테. 야, 너 예전에 여기 가는데 묘가 존나 큰 게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중국은 인간들이 태어나는 숫자도 많지만 죽어버리는 숫자도 너무 많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노인들이 얼마가 죽는지 통계를 못 잡는다는. 그리고 중국은 대개역의 전제가 젊음이에요. 젊은 노동력. 그래서 노인들이 죽게 만드는 사회로 노인들을 갖다가 통계를 안 잡아냈어. 복지금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시진핑 때 노인들이 몇 억이 죽었을 거야. 몇 억. 그러니까 이게 묻어버리면 티가 나잖아. 묻어버리면. 무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있는 무덤을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요새 돌아다니면 중국 가면 묘가 없습니다. 묘가. 내 말 아마 이해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998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국 시골에 가면 시멘트로 된 묘가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 그 앞에 그 향표녹 항상 촛불이 켜져 있어. 이렇게 새집 같이 생긴 거. 근데 지금 중국 안에 묘가 없어요. 한국도 그럴날 내일 모레날. 화장터 가서 죽으면 호상이고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버려버리고 녹여버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